성공하고 싶은가? 누구나 그럴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 대회의실? 임원실? 국제회의장? 이건 어떨까? 국제선 퍼스트 클래스. 이코노미 요금의 5배를 더 내고 타는 국제선 1등석이야말로 단위 면적당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300석 비행기 기준 9석 정도가 1등석이다. 3%인 것이다. 국제선 1등석에 16년간 근무한 미즈키 야키코는 이들에게 공통된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체격, 나이, 인종은 관계없다. 세상에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과 대화하고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교회 시간 약 2에서 20시간 곱하기 16년. 그들의 성공 공식을 훔쳐보자. 메모, 대화법, 주변을 대하는 태도, 자세. 미즈키 야키코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1등석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기내 서비스 중 가장 큰 업무 비중은 식사 시간이고 다시 면세품 판매, 입국 서류 배부 등으로 분주해진다. 이때 통로를 지나가면 최소 10명 정도의 승객이 펜을 빌려달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펜이 분실되는 건 다반사 또는 정반대로 늘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승무원들은 흔하고 저렴한 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통되게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승무원에게 펜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메모의 중요성은 익히대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천과 익숙함은 다르다. 직장에서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아마 이런 말을 할 거다. 지나간 사람은 갑자기 잡아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메모를 하냐고. 하지만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비행기 승무원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자주 메모를 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수첩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필요하다고 느끼면 바로 꺼내 메모를 한다. 메모의 개념과 수준이 다른 것이다. 그들의 메모는 디테일하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승무원의 이름을 불러주며 기억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름을 불러주며 반갑다고 말하는 승객이 더 정이 가게 마련이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 파트너와 좋은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을 준다. 디테일한 메모는 이름 외에도 작은 잔실수를 방지해준다. 본인은 작은 실수라 생각하겠지만 상대방에게는 나의 신뢰가 깎이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는 깨지면 다시 만들기 어렵다. 믿을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누군가의 신뢰를 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메모하는 습관을 시작해보자. 추가로 메모는 좋은 부수적 효과도 가져온다. 대화 시 상대의 말을 기록하면 상대는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게 되며 이 사람이 지금 나의 말에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평판과 감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 하나다. 그리고 메모는 그 자체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위의 링크를 따라가 보면 어떻게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 대화법. 목소리 전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의 말은 한 번에 알아듣기 쉽다. 목소리의 높거나 낮음, 맑거나 탁함 등 개인차는 있지만 공통점은 잘 들린다. 말을 할 때 포인트 부분을 생각해 강약 조절을 주어 지루하지 않게 한다. 좋은 인상을 주는 음성은 목을 가다듬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에서 나온다. 허리를 펴고 어깨에 힘을 뺀 바른 자세는 횡격막이 내려가면 복압이 상승해 크고 또렷한 소리를 내게 한다. 익숙한 내용이겠지만 실제로 노력해서 몸에 밴 사람은 적다. 익숙함과 실천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3%의 사람들이 가진 대화법인 것이다. 불만을 제기할 때도 다짜고짜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잠시 시간 좀 있나 같은 말로 예고를 한 뒤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까 같은 말로 확인을 받는다. 이 예고 및 확인 단계는 상대가 책임을 갖고 행동하게 만들어준다. 또 다른 능숙한 소통의 비밀을 따라하기다. 상대의 말 중 중요한 내용을 반복함으로 서로 간의 확인이 가능해진다.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협의 후 서로 다르게 이해해서 피곤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안 그럴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 또 스스로 기업을 설립해 성공으로 이끈 창업주들은 다른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능숙해서 그들과 대화하기가 즐겁다. 항상 이런 주제에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것들만 기억하자. 목소리, 좋은 음성, 예고 및 확인, 따라하기, 긴장 풀어주는 대화. 주변을 대하는 태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고독하다. 고민이 있어도 같은 환경 그 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매 순간의 활용에 거리낌이 없다. 단 한 번 만났을 뿐인 승무원의 이름을 기억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며 1등석에서 승무원에게 저쪽에 앉은 승객이 누구인지 묻는데 망설임이 없다. 단 예외는 있다. 예의가 없는 사람과는 조용히 웃으며 거리를 둔다. 그들은 아내를 극진히 모신다. 1등석 승객 중 아내 선물로 승무원에게 의견을 구하는 남성이 많다. 위로 올라갈수록 아내야말로 솔직한 의견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의도가 앞서는 행동이 얄팍해져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된다. 이들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진심으로 상대를 대한다. 그들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당황하더라도 곧 감정을 추스르고 냉정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도착 후 비행기 연착으로 5시간을 갇혀 있어도 다른 승객들과는 다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질문을 할 뿐 그 후에는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했다. 일반석 승객도 바쁘고 5시간 갇혀 있으면 감정이 격하게 올라오겠지만 이들도 그에 못지않게 바쁜 사람들이란 것을 기억하자. 자세를 한자로 써서 풀이하면 모습의 기세가 된다. 신체가 내뿜는 에너지란 뜻이 된다. 승무원은 눈을 마주치며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승객들과 눈이 마주쳐도 대부분 인사는 고사하고 시선을 돌린다. 1등석 승객들은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하기도 하며 옆 좌석에 승객이 있다면 반드시 가벼운 인사를 한다. 한 번은 비즈니스석 승객이 막무가내로 1등석으로 들어와 1등석 승객에게 영업을 하고 있었다. 승무원도 처음에 1등석 승객이 웃는 얼굴로 대하고 있어 긴가민가 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했고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이후 사과를 하자 괜찮다고 말하며 앞좌석 승객에게도 사과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말했다. 누구보다 쉽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의 자세가 오히려 누구보다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함부로 행동에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치가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들은 수준이 다른 메모 습관, 상대가 이해하기 좋은 대화법, 그리고 주변을 내 편으로 만드는 태도,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국제선 1등석. 그 밀도 높은 공간에서 16년간 그들을 대하며 배운 그들의 행동 공식, 그 공식을 미즈키 야키코는 책으로 발간해서 15만 부를 돌파했으며 본인 스스로도 활용해 인재 육성 회사를 운영 중에 있다. 언제나 좋은 내용은 뻔해 보인다. 그러나 그 뻔함을 실천하고 있는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자.